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아이들과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국에서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의 미국 지사 발령을 기회로 이민을 결심하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낼 때는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평생 직장 다니면서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 미국까지 건너와 살고 있는 지금이 저도 아직은 완전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벌써 미국살이 몇 년 차가 지나다 보니 그새 영어도 수준급으로 늘었고 아이들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건너왔기에 아마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라지 않는다면 평생 미국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도 미국살이가 쉽지만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걱정거리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는 험난한 미국살이보다 더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고국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를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연애할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각별히 생각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어머니가 남편과 남편의 누나를 홀로 키우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다 들었거든요. 일찍이 사별을 하시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으니 그 고생 때문이라도 자식들을 아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아드님을 좋아하시고 다 큰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제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키워낸 것이 평생의 자랑이신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딸과도 사이가 멀어질 정도였으니 저도 대충 사연을 예상할 수 있었죠.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잘 가르치신 것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 맞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그 노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그런 아들을 결혼시키려니 대단히 아까우셨는지 며느리인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신 듯 하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인데도 남편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학벌이나 조건들을 애써 깎아내리시며 제가 당신 아드님에게 한참 못 미친다 생각하셨죠. 물론 남편이 저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것도 맞고 남편이 잘난 것도 인정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모자라다고 흉보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뭐가 다 마음에 안 드신지 처음부터 저를 싫어 탐탁치 않아 하셨고 심지어는 이목구비 짙은 제가 야하게 생겼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화려하게 생기면 좋을 게 없는데 너는 야하게 생겨서 화장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여자는 참하고 수수하게 생겨야지. 그렇게 생겼는데 화장까지 하고 꾸미고 다니면 사람들이 꽃뱀이라고 욕해. 엄마, 연주한테 꽃뱀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국적으로 생기신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쌍꺼풀도 짙고 이목구비가 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형수술 했냐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야하게 생겼다느니 꽃뱀이라느니 그런 무례한 소리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김새가 취향이 아니실 수는 있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제가 싫으시다는 얘기가 분명해 보였죠.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려서 억지 사과까지 받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을 사랑했던 저는 오로지 남편을 믿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고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 일도 없을 테니 가끔 어머니 만날 때를 잘 넘어간다면 저희 결혼 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섭섭하다, 적적하다 한탄을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지 못했던 효자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 거의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가느라 저도 그런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는 거머리 취급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눈치챈 남편도 혼자 가도 된다고 애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하루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쁨 받아보겠다고 먼저 애교도 부려보고 딸같이 살갑게 굴려고도 했지만, 제가 그럴수록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싫어하신 듯 하셨죠. 여전히 제 외모에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이 며느리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싫어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제게 화를 내셨어요. 너 사람들이 너 예쁘다고 칭찬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여자한테 외모 칭찬은 욕이나 다름없는 거야. 더군다나 결혼까지 한 여자가 예쁘다 소리 들어서 뭐하니? 그러고 다니면 괜히 다른 남자들이 찝적대기나 하지. 에휴, 옷도 입고 꼬라지 좀 봐라. 이게 대체 뭐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 너 이제 아줌마야. 근데 결혼하고서도 아가씨들이랑 똑같이 입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잘 보려고 이래? 어머니는 제가 화장하는 것이며 입고 다니는 옷이며 머리며 저희 외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도 그러셔서 언제부터는 저도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셨어요. 저한테는 매번 품행 단정히 하라며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시고, 남편에게는 혹시나 제가 바람피는 거 아닌지 조심하라며 한창 좋은 신혼부부 사이를 이간질까지 시키셨습니다. 물론 남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어머니 말을 무시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진지해 보이셨죠.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거라며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기만 할 뿐,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일은 처음인 탓에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곧 좋아질 거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 소식에 남편과 저는 무척 행복했고 주변의 축하도 많이 받게 되었죠. 저희 집안에서는 다들 미혼인 사촌 형제들이 많아 그나마 제가 결혼을 일찍한 편이라 유난히 축하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덕에 오랜만에 멀리 살던 사촌 오빠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던 사촌 오빠는 어렸을 적 외동딸인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해주던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가까운 데서 자라서 자주 보고 지냈는데, 나이 먹어서는 서로 공부하고 일하기 바빠서 자주 못 봤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 아쉽게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마침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기 위해 달려와준 고마운 사촌 오빠였습니다. 남편과는 예전에 같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지내던 오빠를 한번 본 적이 있기에 남편과도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사촌 오빠의 소식을 반가워하며 같이 보고 싶어 했지만, 오빠가 볼일 때문에 잠시 들어와서 서로 바쁜 스케줄 탓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오빠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너무 반가웠고,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는 사촌오빠라 더 즐거웠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는 오빠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바쁜 사람 귀찮게 하기 싫어서 혼자 집에 가겠다는 저를 오빠가 끝까지 데려다 주려 하는 바람에 오빠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는 임산부 배려한다고 바쁜 시간 저를 위해 멀리까지 오게 된 오빠에게 고맙고 미안한 뿐이었죠.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오빠에게 집 구경이라도 잠시 시켜주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집에 오셨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지 연락도 없이 오신 어머니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촌 오빠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시고 갑자기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놈은 누군데 임신까지 한 여자가 남의 남자 차에서 내려? 어머니, 이 사람은 저희 사촌 오빠예요. 오랜만에 귀국해서 밖에서 만나고 저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사촌 오빠는 무슨 사촌 오빠? 결혼식 날 보지도 못했구만. 너 우리 아들 몰래 바람피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평소에도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어머니셨기에 그런 의심에 확신이 드셨나 봅니다. 제가 사촌 오빠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듣지 않고 계속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사촌 오빠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계속된 소란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고서야 어머니는 진정이 되셨죠. 그리고 경찰이 직접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하고 사촌 오빠를 확인받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야단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와 사촌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저는 오빠에게 미안해하며 친정에 비밀로 해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로 설명을 하고 사과를 받아냈지만 어머니는 정말 미안하시지는 않으신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게 네가 평소에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누가 사촌 오빠랑 그렇게 다정하게 다닌다니? 그날 일로 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고 너무 놀랐던지 그날 밤 배까지 아파왔어요. 결국 저는 그 새벽에 병원으로 향했고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제가 받은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지 그날 일로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눈치를 보시며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임신 기간 동안은 어머니 별일도 별로 없이 마음 편히 지냈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일로 저를 의심하시려나 하는 불안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많이 다독여 주었고 저는 저를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조금은 나아진 심경으로 무사히 출산을 하며 저를 쏙 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죠. 보통 아들은 엄마 닮는다던데 큰애가 정말로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얼마를 닮아서 그런지 이목구비 짙고 딸같이 예쁘게 생긴 아들은 사람들의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제 자식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셨나 봅니다. 아들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시니 손자도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손자가 너무 저만 닮았다며 이상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째 애가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니? 누가 보면 네가 밖에서 나오는 애인 줄 알겠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농담도 모르니? 애가 너무 외탁했나? 우리 아들이 섭섭하겠어? 정말 의심을 하시는 건지 그냥 과한 농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저는 그 말이 그저 농담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 눈치를 보시는지 제 앞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시니 제가 어디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에 저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일부러 무시하고 육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멀어져 보려고도 했지만 당신 아들 보고 싶다며 자꾸 연락 없이 집에 오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조심하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라며 어머니도 나이 들고 저도 늙으면 자연스레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이 제가 둘째를 낳게 되었고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처럼 남편을 똑 닮은 딸이었죠. 아들과 달리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시원하고 큰 눈이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아빠 닮은 딸이라 그런지 저희 시누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평소 형님이 동양적 미인이라 부러웠던 저는 아들과는
또 다른 예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꼬투리 잡으셨어요. 누가 봐도 남편을 닮았는데도 자기 집 핏줄이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얘는 어찌 지 오빠보다 못생긴 것 같다? 그네는 날 때부터 쌍꺼풀도 찍고 콧대도 서있더만 얘는 왜 이리 못생겼니? 못생겼다뇨.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예쁜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쁘다 그래요. 아니야, 너도 안 닮고 애비도 안 닮았다.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 닮았는데요? 남편도 자기 닮았다고 좋아하는데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는데 얘는 못생겼잖니.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둘째에게 괜한 소리를 하시면서 여전히 저를 두고 계속 의심을 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에게까지 그러시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자기 손자, 소녀는 예뻐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말고는 다 미우셨던 모양입니다. 오직하면 성격 좋은 시누이마저 연을 끊고 살까 이해가 되면서도 정작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언젠가 좋아지겠지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미국 지사 일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과장의 남편이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영어 능력자라 그런 제안이 들어온 듯 했죠. 처음에도 남편도 고민이 되었는지 제안받고서도 되게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어요. 미국? 그럼 몇 년 정도 있다가 오는 거야? 그걸 몰라. 아주 있게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가족이 다 같이 떠나거나 미혼인 직원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내 연차에 그런 직원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승진이 보장되니까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맞지만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애들이랑 당신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남편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아이들과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나려니 가족을 안 보고 지낼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다 같이 가자고 말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적응도 마음에 걸리고 한국에 친정과 회사가 있는 제가 걱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소식이 기뻤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혼자 보내는 것도 그렇다고 온 가족이 남편만 믿고 따라가기에도 걱정이 많았지만 그때는 다른 것보다 더한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있었기에 어쩌면 이게 시어머니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죠. 가뜩이나 그 시점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저는 잘못 없는 남편과 남몰래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민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이혼을 하느니 이민을 가는 게 쉽지 않겠냐며 저는 남편의 미국행을 적극 추진했어요. 혹시나 저와 아이들이 적응에 힘들어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남편을 열심히 설득하여 미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떠나려면 여러모로 신경 쓸 것도 많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살이를 해야 하는 게 겁이 났지만 그때는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반년간 준비를 하여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미국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저나 남편이나 모두 정신없이 바쁜 탓에 시어머니의 재촉에도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눈치는 보시는 어머니시라 아들 일 때문이라니 별 말씀이 없으신 게 다행이었죠. 다행히 아들이 승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좋으셨던지 저희의 미국행을 반대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저는 왜 따라가느냐며 회방을 놓으셨지만 저는 애써 한기로 흘리며 이제 만날 일 없을 테니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저희 가족은 거기서도 한동안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을 가자마자 미국 지사 일에 적응하느라 야근을 며칠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 대신 아이들 학교 문제며 집 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혼자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틈틈이 일도 해야 했죠. 퇴사를 결심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는 한국에서 받아온 일감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바쁜 탓에 예전 같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곳에서 제 몫을 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다들 바쁘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한국에 연락드릴 겨를도 없었고 자연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으로 와서까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몸이 멀어진 마당에 연락도 하지 않고 싶고 애들 안 보고 먹고 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도리를 하겠다며 제 대신에 애들과 통화하시기에 매주 시간 맞춰서 화상통화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짧게 인사드리는 저를 보시며 또 못되게 울기만 하셨죠. 너 지금 얼굴에 화장하고 있는 거니? 너 미국에 가서까지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화장은요. 요즘 바빠서 씻을 시간도 없는걸요? 그래? 그럼 너 미국 가서 살파나서 그런가 보다. 얼굴은 아주 좋아 보여. 내 아들은 바쁘다고 전화할 새도 없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너는 미국 가서 놀고 먹으니 기분 좋은가 보지? 저도 바빠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타지에서 적응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내가 니들 가기 전에도 애비 혼자 보느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듣고 따라가더니 이제는 아주 남편 바쁜 틈에 너 혼자 팔자 좋다 이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바람 피우고 글로 도망간 거지? 저희가 미국행을 결정했을 때부터 제가 남편을 따라가는 거라며 가서 어떤 짓이라도 할까 싶어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여지없이 저를 탓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바쁜 사이에 제가 치장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냐며 가뜩이나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제 속을 또 긁고 계셨죠. 이제는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다 벗어났다 싶었는데도 또 그러시는 걸 보면서 대체 언제까지 그러시려나 싶은 생각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락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는 죄로 그럴 수 없었던 저는 그나마 몸이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지 않냐며 애써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의심을 하고 괴롭히시더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니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보니 병이 나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건데 말이야. 예, 그러지 말고 네가 인력이 설득해서 다시 들어와라. 어? 자꾸만 이유 없이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결국 바쁜 남편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려야만 했죠.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인혁아, 엄마 너 못 봐서 죽겠다. 그냥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엄마, 저 일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너 여기서도 회사 잘 다니고 잘 지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미국으로 간 거야? 설마 연주 때문이니? 걔가 그러자 그런 거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걔가 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싫은 티를 내더니 아마 나 피해서 멀리 도망가자 그런 거겠지, 아니냐? 엄마, 또 왜 가만히 있는 연주를 걸고 넘어지세요? 제가 회사에서 미국 지사 발령을 받은 바람에 연주가 자기 일까지 포기하고 같이 와준 거잖아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아무래도 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다. 너 걔 믿으면 안 돼.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니? 어머니는 그놈의 며느리 의심증이 또 도지셨는지 저희가 미국을 간 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제가 미국에서 남편을 두고 또 바람이 날 거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니었더라도 저는 어머니 때문에 도망온 것도 있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 낳을 때마다 남의 자식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남편이랑 가족 위에서 도망친 저를 그런 여자 취급하시는 걸 더 참을 수 없었죠.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참지 않겠다며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일도 없던 탓에
덕분에 저는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나쁜 며느리 되더라도 진작 이럴 걸 그랬다며 괜한 후회까지 들었죠. 남편은 혼자라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자꾸만 제 욕을 하시는 건지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데도 자꾸만 그러시는 어머니의 고집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도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는 없을 거라며 저는 저희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잊어갈 즈음 갑작스러운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공항으로 좀 가봐. 공항? 공항은 왜? 엄마가 지금 미국으로 오고 계시대. 몇 시간 뒤에 도착한다는데 나도 일하느라 연락을 늦게 하긴 했어. 뭐?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다고? 정말 기야말 일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뻔히 아는 형님이 어머니를 도와드렸을 리도 없을 텐데 어머니가 어떻게 티켓을 끊어서 혼자 미국까지 오실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미국까지 날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저와 남편은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저만큼 당황스러웠을까요? 미국까지 도망가서도 전화로 시달리던 제가 그동안은 그나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견뎠던 건데 이제는 저를 괴롭히시려고 여기까지 쫓아오셨나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국제 미아될까 걱정돼서 저더러 공항에 가보라는 남편의 말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시어머니를 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싶어서 최대한 제일 허름한 옷을 걸쳐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어머니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저를 마주하신 시어머니는 그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왜? 내가 갑자기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보지?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냐? 너 감시하러 왔지. 내가 아무래도 네가 이상해서 말이야. 갑자기 미국으로 도망간 것도 그렇고 연락도 안 하는 것이 네가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다. 기어이 미국으로까지 쫓아와 저를 괴롭히려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저는 온몸에 핏기가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여태 남편을 키워주신 어머니이시기에 남편의 유일한 부모님이시기에 참고 견뎠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고 어른이라고 하셔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고 사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제서야 저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까지 도망가서도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갑자기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 했지 남편 두고 바람 필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계속 제가 바람을 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말 조심 좀 하세요. 저 어머니한테 욕먹는 거 여태 참아드렸지만 이제는 저도 한계네요. 정말 저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라면 안 그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어른 앞이라고 참은 거지만 이제는 더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가 당황스러운지 잠시 말이 없어지시면서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그 앞에 제 욕을 하셨죠. 아니 이녀가 지가 아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자기도 이제 안 참겠단다. 난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서야 지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왜 여기까지 도망가는지 모르겠니? 여보, 어머니 나랑 같이 있기 싫으신가 보다. 나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랑 먹어. 나 저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애들한테 이런 걸 보이기도 싫어. 저는 시어머니가 제 욕을 시작하자마자
아이들 귀를 막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은 혼자 시어머니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다음날 아침까지는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도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은 시차 때문인지 어머니가 오후 늦게까지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또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 배응망덕한 게 시어머니가 계신데 너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 어머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른이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지. 어머니, 저랑 어머니랑 얼굴 보면서 좋은 사이도 아닌데 꼭 같이 밥 먹어야 해요? 밥은 차려 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따박따박 대꾸하는 제가 기가 막힌 듯 숨이 넘어가려 하셨지만 저도 지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다 했습니다. 내뱉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걸 여태 왜 그렇게 참기만 했는지 후회가 될 정도였죠. 그러게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 비위를 절대 맞추지 않고 할 말은 하고 지냈습니다. 매번 화를 내는 시어머니와 자꾸 말을 섞고 분란을 만드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그 며칠 동안 평생 못한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제 속을 좀 풀었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점점 힘이 빠지시는지 조금씩 조용해지시는 듯 하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시어머니가 잠시였지만 변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차하면 아주 연을 끊어버릴까 작정을 하고 대들었던 거였는데 어머니가 잠잠해지신 걸 보고 어머니도 조금 느끼시는 게 있으셔서 저한테 조심하려고 하신다 생각했어요. 정작 그렇게 되니 그게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쓰였던 저는 시어머니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머니와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시고 며칠 동안 저는 일한다는 핑계로 계속 집에만 있었고 제 도움 없이는 집 앞도 못 나가신 어머니도 저랑 관계가 나빠진 탓에 집 안에만 갇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둘이 외출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나가서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려 했죠. 다행히 외출은 좋으신지 별말 없이 저를 따라다니신 시어머니는 미국 구경을 하며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시 제가 편해지신 듯 한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너 미국에서 산지 얼마나 됐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데는 또 누구랑 와봤니? 얘들 데리고 올 때만 한 애는 아닌데. 너 애인이랑 왔냐?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정말. 농담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어머니와 잠시나마 다시 잘 지내보려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며칠간 잠잠하셔서 괜찮을까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지치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고부 갈등이 무섭다 그러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엄연한 가족 관계인데 식구끼리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똑같은 여자이면서 매번 저한테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지만 남편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이럴 거면 차라리 남편을 반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미국까지 온 시어머니 좋은 거 드시게 하고 싶어서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 들고 나와서 비싼 레스토랑까지 왔더니 제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일어났고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은 레스토랑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참았던 며느리였으니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밥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지 시모는 제가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갔다 생각하고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올 식사는 시모 혼자 먹어야 할 거고 계산도 자기가 해야겠죠. 영어 한마디 못하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모가 무슨 곤욕을 겪을지 뻔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곧바로 시모와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건 시모였지만 시모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내 고통도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둔 짐을 현관에 가져다 두었죠. 시모가 다행히 아들과는 연락이 닿았는지 남편과 시모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저를 보며 잡아먹으려 들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밀어내며 딱 잘라 말했어요.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내 몸에 손댈 생각하지 마요. 하나라도 건드리면 경찰 부를 거니까 미국 땅에서 소송당하기 싫으면 건들지 말라고요. 너 지금 나 버려두고 가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래? 당신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좀 챙겨가지 그랬어. 좋은 레스토랑 데려갔더니 거기서 애인이랑 밥 먹었냐는 사람을 내가 왜 챙겨야 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서 사는지 뻔히 알잖아. 그래, 당신도 그동안 힘들었겠지. 당신이 당신 어머니 말린다고 나름 노력한 거 알아. 근데 그래서 뭐 바뀐 게 있어? 도망갔더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 괴롭히는데 아무래도 누구 하나는 결단을 봐야 할 것 같아. 거기 짐 싸놨으니까 당신 어머니 보내던지 둘 다 나가던지 당신이 선택해. 여보, 그렇다고 집을 나가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 어머니도 당신 없이 못 살겠대. 그래서 며느리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당신 두고 바람필 거라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헤어지던지 당신 엄마랑 헤어지던지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야. 당신 효자니까 그렇게 못하겠지. 그럼 둘 다 나가. 나 이제 당신이나 당신 엄마도 못 버티겠어. 애들은 당연히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은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마. 당신 엄마가 자기 핏줄 아닌 것 같다고 손주들 의심하는데 내가 애들을 당신한테 어떻게 보여줘? 더는 고민하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남편을 쫓아내려 했죠. 그러자 남편은 결국 제 편을 들었습니다. 고민할 거면 필요 없어. 둘 다 나가. 아니야 여보. 내가 설마 당신 두고 고민하겠어? 내가 당신이랑 애들 선택할 거 알고 있잖아. 뭐? 이녀가 너 지금 나를 두고 쟤를 선택한다 이거야? 예, 나 네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야말로 좀 정신 차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얘기했어. 제발 우리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사정했느냐고. 나도 그동안 엄마 생각해서 연주편 다 못 들고 참은 거야. 그거 뻔히 알면서 엄마 그동안 내 마음 이용하고 연주 괴롭혀서 좋아?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가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내가 엄마랑 인연 끊는다 그래도 아무도 욕 못해. 누나랑도 싸우고 연 끊어서 자식은 나뿐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버텼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그래, 우리 여기 도망온 거 맞아. 회사에서 미국으로 가라 했는데 거절하라 그랬어. 근데 연주가 엄마 견디기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느니 미국으로 도망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엄마가 섭섭해할 거 알면서도 미국행 결심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갔더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연주가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연주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실신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쇼에 속아 넘어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고 남편까지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 쓰러진다며 구급차 부르라던 시모가 멀쩡히 혼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보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내모대나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했으면 빨리 어머니 보내드려. 결국 시모는 아들 손에 끌려가듯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날 제일 빠른 티켓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시모를 보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남편에게 다짐했고 남편 역시 깨우치는 게 있었는지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와 연락을 하건 말건 제가 상관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는 제게 성의를 보이는 거라 생각하여 저도 남편을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저는 시모와 보고 지낼 생각도 없고 아이들을 보여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국에 들어갔다 왔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친정에만 있다 왔죠. 그걸 알면 시모가 혼자 얼마나 속이 타있지 자기 아들밖에 모르던 여자에게는 그게 최고의 복수야 아닐까 싶네요. 결국 시모는 아들 향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딸에 이어 며느리와도 인연을 끊고 말았네요. 그 덕에 자기 아들이랑도 멀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일지는 시모 말고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저희 시모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